실제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는 그 과정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힘든 상황을 굳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얻은 고소장 작성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많아서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고소의 시작인 고소장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면서 고소장을 써볼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생각보다 한번 알아두면 유용한 부분이 많으니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당한 범죄 피해를 알려 나의 피해에 대해 심판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억울한 나의 피해에 대해 법으로서 제대로 심판을 받으려면 그만큼 고소장 작성은 절대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고소장을 쓰지 않으면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세뇌로 인한 금전적 사기 범죄나 장기간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범죄를 당했을 경우 사건 자체가 단일 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고소장을 쓰는 것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일단 장기간 피해를 당한 상태라면 당한 당사자조차도 범죄 시기를 특정 짓기가 쉽지 않고 몇 번의 피해를 당했는지조차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 고소장을 작성할 때 정말 악질적이고 과하다 싶은 특정 피해를 주로 서술하고 금전적인 범죄 피해 역시도 이체 내역을 첨부해서 이만큼 사기당했다 정도로 큰 액수에 대한 부분만 자세히 서술하고 대부분 뭉뚱그려서 피해 사실을 서술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횟수를 가늠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의 방대한 범죄 피해를 당했었죠. 저는 정말 행운이었던 게 매우 협조적으로 수사를 담당해 주신 담당 형사님을 만났었습니다. 피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많이 피폐하고 정신없던 저희를 체계적으로 조사받을 수 있게 수사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 형사님을 못 만났다면 악인이 처벌받는 것도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이 행운이 있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사건이 다양하고 많다 보니 담당 계가 나눠져서 다른 계에서도 조사를 받게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만난 담당 수사관님들이 아까 언급한 형사님과 같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정한 수사를 해주셨지만 제 고소장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초반에는 무고로 위심을 하시는 수사관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양하게 있어서 증거를 제출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풀렸지만 실제 피해를 당했는데도 오히려 오해를 받는 그 과정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들어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힘든 상황을 굳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경험하면서 얻은 고소장 작성 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장을 절대로 급하게 쓰지 마라입니다. 네, 저는 피해를 입고 지인을 통해 또 다른 지인이신 옛날 경찰 출신이신 분의 조언을 받아서 고소장을 스스로 작성했습니다. 그분은 옛날 감성이 풍부하신 정말 옛날 경찰이셨고, 이런 사건은 무조건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며 얼른 고소장 작성을 해서 악인으로부터 탈출한 지 2일째였는데 바로 며칠 안으로 접수할 것을 강요했었습니다. 피해 후유증으로 인해 기면증 수준으로 졸음이 갑자기 쏟아질 정도로 잠이 부족했던 저는 잠도 못 자면서 며칠 내내 새벽까지 그분의 치조 아닌 치조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스스로 써가며 계속 내용을 검사받았어야 했고, 급하게 몰아붙이는 통에 시기를 제대로 특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세세하게 모든 범죄 피해를 떠올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한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면서 PC방에서 그분 옆에 앉아 새벽까지 고소장을 워드로 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의감과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거였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이유로 잠 못 자며 계속 괴로운 일을 쉬는 시간 없이 떠올리며 적어가야 했던 그 시간들이 그분께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의감 넘치는 그 지인분께 저희 마음 상태가 너무 힘든 것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고소장 접수 이후부터는 제 스스로 해보겠다고 도움 주시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급하게 서둘러서 썼기에 내용이 탄탄하지 않고 내용을 뒷받침해 줄 증거가 준비되는 시간이 고소장 접수 이후까지 걸렸기에 당장은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구속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 사실을 너무 빨리 알게 되어서 재산 은닉이라든지 고소 대응을 하는 것에 여유 시간을 주게 돼버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면에 장점도 있긴 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서 악인이 절 다시 찾아 나서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물론 신변보호 조치가 되어도 무시하고 보복을 하는 극악무도한 악인들이 많지만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악인이 절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급하게 쓰지 않고 모든 증거들을 수집해서 대화 기록을 보며 범죄 시기와 범죄 사실을 더 꼼꼼하게 서술할 수 있었으면 초반 조사 과정이 좀 더 매끄럽고 사건 처리가 빨랐을 것입니다. 너무 고소 자체가 늦어져서는 안 되지만 조용히 침착하게 모든 증거들을 보며 고소장을 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처음에 변호사 없이 아무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지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모든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틀을 잡아주신 지인분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변호사를 쓸 여력이 있다면 초반에 수임해라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상황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금전적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혹시라도 정말 내가 어떻게든 변호사 수임료 정도는 무슨 방법으로든 마련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고소를 준비하실 때 수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엔 변호사 수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검찰로 넘어간 후에 사건 중 하나가 불기소 처분이 되어서 부랴부랴 사선 변호사를 수임했었습니다. 주 사건 외의 사건 중 먼저 검찰로 기소된 하나가 국선 변호사가 배정되어서 위견서를 써주었고, 증거가 있음에도 불기소 처분이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전화로 대략적인 질문을 저에게 했었고, 그것을 토대로 위견서를 써주었는데, 그 위견서는 솔직히 너무 체계적이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을 호소하는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그제서야 사선 변호사를 수임해서 항소를 했지만, 한번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을 뒤집는 건 말 그대로 명확한 영상과 같은 확실한 증거가 새로 나오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처분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위견서에 세뇌를 당해서 겉으로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좀 더 어필하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방대한 증거들 속에서 발췌해서 다시 첨부를 해줬다면, 악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까지 명백히 있는 마당에 그렇게 허무하게 불기소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검사가 말하는 불기소 이유는 악인의 강요로 인해 맞기 싫어서 매일 보냈던 감사함을 가득 담은 저의 일가 보고 메시지와 사이 좋은 척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저와 악인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으로 보이고 강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제출한 녹취록이나 폭행 영상 증거만 봐도 메시지와 사진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평소에 어떤 협박을 받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을 정도였는데, 위견서, 말 그대로 그 서면 몇 장 안에 찝어서 담아내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세세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전 거기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그런 단편만 보고 판단을 내린 불기소 이유서의 오류적인 부분을 증거를 별첨해서까지 정말 세밀하게 지적을 해서 항소 이유서를 써주었지만, 한번 처분이 난 사건을 뒤집기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 바로 기각되진 않았고, 다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판결이 최대한 미뤄지다가 악인이 판결을 빨리 내려지지 못하게 조사에 불참하는 등, 선고기일에 불참하는 등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인해 다른 사건들의 판결이 2년 이상이 걸려버리자 더 이상 미루기는 무리였던지 다른 사건들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반년 전쯤에 결국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 세뇌 같은 부분이 많이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기에 현재 시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었다면 판결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는 판결이 이렇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불기소 이후로 빚을 내서라도 각 사건의 사선 변호사를 수임했고, 피해액에 대한 반환 청구, 민사소송 또한 별도로 변호사를 수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차피 수임할 것을 애초에 했으면 좀 더 합당한 벌이 내려졌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사선 변호사를 수임하기에 상황이 힘들다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스스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최대한 나의 피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위견서를 써줄 수 있게 어필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고소장을 쓸 때는 육하 원칙에 맞춰서 써라입니다.
법원에 내는 모든 서류는 팩트를 명확하게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모든 나의 범죄 피해 사실을 누가 봐도 납득이 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하 원칙의 요소는 이렇습니다. 언제는 날짜 및 시간, 특정이 어렵다면 대략적인 시기라도 써야 하고요. 장소, 도, 시 또는 구, 동, 특정 장소의 명칭을 써야 합니다. 말 그대로 누가 나한테 그랬는지, 어디를, 피해당한 부위나 피해당한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피해를 어떻게 당했는지, 피해를 왜 당했는지 이유를 써야 합니다. 이 요소를 넣어 고소장을 작성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반, 몇 시경,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소재 어디 노래방에서 땡땡땡은 자신의 돈을 언제까지 준비하라고 했는데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화를 내더니 갑자기 나의 뺨을 손바닥으로 5차례 가격하고 발을 들어 복부를 걷어차 넘어뜨리더니 옆에 있는 마이크를 들어 나의 후두부를 3차례 가격했습니다. 와 같이 서술하면 됩니다. 만약 금전적인 부분일 때 예시를 들자면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경, 땡땡구, 땡땡동 소재, 가해자 땡땡땡의 법당에서 굿을 당장 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의 안위가 어떻게 안 좋아질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이 일은 자신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 다른 무속인에게 일을 맡겨 진행해야 하고 언제까지 굿 비용을 입금하면 전달해서 일을 바로 치러야 한다고 반강요를 했고 가해자의 말에 불안하고 무서웠던 내가 언제까지 돈을 급히 마련해 가해자의 땡땡땡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가해자는 실제로 돈을 다른 무속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애초에 다른 무속인의 존재는 있지도 않았으며 돈만 편취하고 굿에 제가 참관하면 안 된다고 하며 약속한 날에 굿을 진행하는 척만 하고 굿을 하지 않고 속였으며 사적으로 사용해서 저에게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라고 위와 같이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준비되었다면 같이 제출하거나 고소장을 토대로 조사받을 때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피해 사실을 다 서술하고 자신의 피해로 인해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얼마나 힘든지 서술하고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는 말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나의 피해를 알려 심판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 내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언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처벌 이사가 강력한지도 꼭 언급을 해주는 것이 좀 더 고소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엔 나의 죄를 판단해 주는 것도 사람이기에 감정에 호소하는 말을 쓰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린 많이 힘드니까요. 내 피해를 알게 될 사람들이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피해의 영향으로 일어난 나의 모든 현재의 힘든 상황을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좀 더 합당한 심판을 내리게 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아 꼭 강력한 처벌이 내려졌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힘들게 고소를 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언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의 팁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고소장은 경찰 또는 검찰에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에 접수했고 수십 번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을 하고 중간중간 증거를 새롭게 발견하면 추가 제출을 하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다양한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그렇게 기소 처분이 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또 몇 차례 비슷한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았고요. 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검찰로 직접 접수했을 땐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조사가 정말 도움이 컸기에 경찰로 접수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께서도 현명하게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문 지식을 지닌 사람이 아닙니다. 경험을 공유해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